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바로 오늘 그 중요한 결정이 어쩌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네, 정말 뭐랄까 중대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정말 중심에 있는 새 인물이죠. 이분들을 둘러싼 특검 수사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또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아유, 워낙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그게 저희 임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급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 그야말로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료 첫 부분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핵심이라고요. 그냥 뭐 비리 혐의 이런 게 아니라 내란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내란 방조라는 건 국가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미니까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혐의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혐의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여러 번 강조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국회 같은 데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 또 가짜 공문서를 만들고 썼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흥사, 국가 중요 서류를 망가뜨렸다는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총 6가지 혐의가 적용됐어요. 와, 혐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에 보면 오늘 8월 27일이 아주 결정적인 날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한 전 총리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신문,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죠.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군요. 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결과는 아마 오늘 밤늦게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법원에 들어갈 때 기자들 질문이 엄청났겠어요. 자료에 나온 사진 보니까 표정이 아주 굳어있던데요. 네, 보내주신 기사 내용처럼 계엄 정당화 시도했냐, 왜 계엄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냐, 이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한 전 총리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 안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묵묵부답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 입장은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내란 의혹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24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구속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보면 일단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그냥 두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도 있고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료에 특검팀이 오늘 영장심사에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냥 영장만 툭 던진 게 아니에요. 네, 그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 심사에 검사를 무려 8명이나 투입했습니다. 보통 영장 심사에 이렇게 많은 검사가 들어가는 건 좀 이례적이거든요. 8명이나요? 와. 네. 게다가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362쪽짜리 의견서, 그리고 160쪽짜리 PPT 자료, 특히 위증 혐의를 입증하려고 CCTV 영상 증거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 전 총리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걸 법원에 설득하려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파장이 정말 크겠네요. 자료에서도 헌정사상 초유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또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된 김용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국무위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 전 총리 신병이 확보되면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다른 계엄 관련 전직 장관들이나 관계자들 수사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클 거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비중 있게 다뤄진 인물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분도 오늘 특검에 출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른바 통일교 관련 의혹 때문에 오늘이죠. 27일 오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다른 특검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라는 건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죠. 자료를 보면 권 의원의 핵심 혐의는 역시 돈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핵심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혐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나 액수, 절차 이런 걸 엄격하게 정해놨거든요. 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행사에 대한 부탁, 즉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명백히 불법이죠. 1억 원 말고도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자료에 몇 가지 더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자한테 직접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특검이 조사하고 있고요. 또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선거,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통일교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막 가입했다. 이런 의혹, 이것도 특검 수사 산상에 올라 있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의혹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일찍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군요. 자료 사진 보니까 취재진이 정말 많던데요.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중진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 KT 광화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언론 관심도 아주 뜨거웠죠. 권 의원은 특검 들어가면서 뭐라고 좀 입장을 밝혔나요? 자료에 나온 발언 보니까 상당히 강경하던데요. 네, 아주 단호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결백하고 당당하다. 통일교 관계자한테 어떤 돈이나 물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특검이 아무리 무리하게 수사해도 없는 죄 만들 수 없다. 이런 수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국민의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좀 정치 탄압이다 이런 뉘앙스였죠. 그럼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검팀은 오늘 하루 동안 권 의원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권 의원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한 전 총리에 이어서 권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직 총리에 이어서 여당 중진 의원까지 정말 정치권 전체가 특검 수사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전 대표 역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죠. 원래는 오늘 27일에 5번째로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오늘 조사가 미뤄졌다면서요. 무슨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26일에 김 전 대표 변호인이 특검팀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나오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서류,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조사 일정을 하루 미뤄서 내일 28일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벌써 5번째 소환 조사가 되는 겁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다른 혐의들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조사를 받는군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김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부정청탁 의혹, 이 세 가지 혐의로 이미 구속돼서 수감 중인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의 효력이 며칠 뒤인 8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아,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특검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자료에 구속 기소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특검팀은 내일 28일에 김 전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르면 그 다음 날인 29일쯤에요. 김 전 대표를 구속된 상태 그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구속 기소라고 하죠. 아하, 현재 구속된 혐의에 더해서 이번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 중인 다른 혐의들, 예를 들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거죠. 특검팀이 김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오늘 27일 특검팀 정례 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으려고 특정 장소를 강제로 뒤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 사실 특검팀이 이전에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김문수 전 위원장 같은 당 관계자들이 엄청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김 전 대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될지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상황,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은 내용, 마지막으로 김건희 전 대표의 5차 소환조사가 임박했고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까지 현재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특검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각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현재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만 좀 핵심 위주로 따라오실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직 국무총리부터 여당의 핵심 중진 의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까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사들이 과연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 특히 정치 지형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니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이 숨가쁜 상황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수사들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 역시 저희가 계속 주목하면서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